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일파만파 다시 또 사건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 사건을 들여다봐야 되는지 오늘은 국회 법사위 소속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맡고 계신 김기표 의원님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경기도 네. 부천시열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의원님 이거 왜 간판 안 가져오셨어요? 후원에. 예. 예, 찾아서 여러분 예. 제작진께서는 그 의원님 그 페이스북 찾아서 올려주시기 여러분이 바랍니다. 성원해 주신 덕분에 제가 후원금이 이제 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후원금이 다 차셨군요. 예, 더욱더 성원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그 지난 주말 사이에 뭐 간밤에 검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갖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의 발달은 남욱 변호사의 주장, 그 법정 증언을 통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 떠나서 수사하는 현직 검사가 자정 무렵에 피고인을 불러다가 가족 사진 보여주면서 계속 여기 있을 거야 나가야지라고 하면서 뭐 배를 가를 수도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조작 기소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비난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건데요. 일단 끊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남욱 변호사. 네. 아마 해당 검사로 지칭된 사람이 나와서가 아니고 이렇게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해명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런 말 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 말을 한 건 사실인데 자기는 다른 얘기다. 외과 수술. 근데 이제 교묘하게 그런 거죠. 아들 사진 보여주면서 뭐 다른 얘기를 한다고 이어서 하게 되면 결국 이제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공포감을 일으키기 충분한 거고. 네. 그다음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죄송합니다. 수사를 당한 사람이 가장 어려움이 처할 때가 그러니까 몰린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피고인 자기 자신은 뭐 어떤 것은 뭐 견디는데 자기 가족 나로 인해서 내 아들 내 처가 위험에 빠진다 그러면 굉장히 그건 좀 견디기 어려운 거여서 이제 검찰에서 그런 일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또 자기가 이렇게 이게 내가 잘못 보이면 이 아들을 또 영원히 못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수사 중에 그런 거 하면 이거 위법행위 아닙니까? 위법행위죠. 그러니까 협박하는 거고 사실상 그 건 자체로 지금 정정당당하게 증거를 수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회해서 지금 거의 옆에서 몽둥이 들고 얘기하라 이런 거 똑같은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해서 나오는 진술에 있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 수사 초기에 정영학 회계사가 회교가 됐었고 자료도 허위로 만들어졌고 허위 진술도 강요받았다. 그러면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걸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지금 그 항소를 포기했다. 이 프레임으로 확 건너뛰어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판결문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아주 공소권 남용 사안이어서 공소 기각을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사안 아니면 이 수사가 좀 약간 잘못됐다느니 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니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번 판결문을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그 행간에 이 수사가 좀 문제가 있다는 어떤 그런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조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자세히 아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원래 지금 이 본 사건 그러니까 김만배나 유동규 등의 그 업무상 배임 사건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기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기소가 됐던 사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소가 되고 재판을 하는데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수사팀이 새로 짜여집니다. 중앙지검에서. 그러면서 이 유동규, 남욱 이런 사람들이 구치소에 있는데 거기 막 압수수색해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별건에도 수사를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돼서 지금 생성된 수사인데 문제는 그 중에서도 지금 이미 기소돼 있는 업무상 배임하고 똑같은 내용, 똑같은 내용을 이미 공판이 제기 중이니까 그걸로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명만 바꿉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라는 그런 이해충돌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무원이 공무상 알게 된 지득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예. 개인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할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예. 그러니까 공무원의 청렴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공직자 청렴. 그게 이 업무상 배임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도시공사 뭐 이런 거 있으면서 알게 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그래서 네. 판결문에서도 정확하게 그게 똑같다고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예. 그런 똑같은 내용으로 죄명만 달리해서 추가 수사를 합니다. 유동규에 대해서. 예, 유동규 다 마찬가지입니다. 싹다 유동규, 5명. 남욱 다 정약 다.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업무상 배임에 대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증언하고 나중에 다시 가서 그거에 대해 또 조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보기에는 이상하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또 수사를 해서 다시 그거를 조서로 만들어서 네. 왜 우리한테 내?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 그래서 그 이해충돌법 위반의 수사 결과 어떻게 됐냐? 이재명, 정진상을 공범으로 추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따로 이게 핑계를 만들어 수사를 한 다음에 증거를 만들어서 이재명, 정진상을 공범으로 추가하고 네. 배임죄 액수도 높이고 예. 그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진 증거를 다 업무상 배임에다 다 갖다 붙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판사는 보기에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결국은 이재명 뭐 정진상을 추가로 엮어넣기 위한 수사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업무상 배임에 추가됐던 증거의 능력을 거의 대부분 부인해 버립니다. 네. 이거는 공판 중심주의도 어긋나고 결국은 똑같은 거 증언하다 불려와서 수사받아서 조서 만든 게 그게 무슨 증거 능력이 있겠냐. 나 이거 증거를 안 써. 이런 네. 명시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수사가 부적법하다, 부적절하다는 것을 막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읽어보면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항소심이 왜 항소를 안 했냐까지 연결되면 네. 사실상 그렇게 무리하게 조작한 수사로 이어진 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 무죄가 됐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항소를 않는 게 맞죠. 왜 검찰이 무리하게 조작 수사를 했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법원에서까지도 인정한 어떤 그런 무리한 수사 결과로 된 거라면 그게 무죄가 났는데 그걸 또 다시 검찰이 자기 잘못이 없다고 항소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게 맞겠냐. 네. 저는 이런 고민하에서 항소가 안 된 것으로 네.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보더라도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검찰의 무리한 기소, 검찰권 남용이 명징해 보이는 이 사건 관련해서 이거를 또 이렇게 조작 기소했다고 또 남욱 등에 대한 이제 그 법정 진술도 있는 그렇죠. 건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조작 기소를 했던 거냐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쪽으로 그렇죠. 가야 되는데 네. 역으로 오히려 항소 안 한 거. 네. 항소 안 한 것을 문제 삼아서 마치 정치 검사들이 탄압받고 있는 것 같은 프레임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게 보셨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논리를 지금 전환하고 있고 남욱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그걸 가리고 다른 데로 이제 프레임 전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이걸 좀 말씀드려야 돼요. 네. 윤석열 정부가 막 들어서서 서슬퍼런 정부입니다. 네. 서슬퍼런 정부고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엮기를 원한다는 걸 남욱이나 이런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일종의 정적 죽이기. 그렇죠. 예. 구치소에서 있는데 막 구치소에 압수색 들어오고 예. 그다음에 야 너 니네 다른 거 뭐 했지 예. 의뢰 사건 우리가 이제 뒤질 거야 너 가만 안 두겠어 막 이렇게 하고 음.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진술이 바뀐단 말이에요. 남욱하고 그렇죠. 이동규 진술이 바뀌어 예. 나가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론 다 그렇게 진술을 거짓되게 하는 나쁜 사람들인데 네. 민다만은 예. 윤석열 좀 이제 시작됐고 우리는 언제 나갈지 모르고 이제 이재명 전 대표는 이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제거할 것 같고 예. 이런 상황에서 저는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정부가 바뀌고 정부만 바뀌었을 뿐이고 그런 어떤 사람을 옥죄는 압박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네. 또 진술이 바뀌잖아요. 그럼 어떤 말이 맞겠냐. 음.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압박된 상태,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한 진술은 거짓이라고 봐야 되고 예. 이제 그러니까 자유롭게 된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남욱이나 이런 정민용의 이런 진술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실체는 그렇게 조작하고 무리하게 했던 수사로의 결과로서 지금 대장동 사건이 재판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검찰은 지금이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아, 그 수사 잘못됐다. 그렇게 인정하고 항소를 안 하는 게 맞고 네. 검찰 수뇌부의 판단은 그런 일환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의 검찰 예. 개혁된 검찰은 자신의 무오류성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아 우리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네. 잘못했다. 그러면 예. 이거는 우리가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네. 우리가 취해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것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실제로 조작 교수했던 그런 정치 검찰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대립 구도가 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그러니까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큰 틀에서 보면 대장동뿐만 아니라 백현동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북 송금 800만 달러, 네.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 이런 그 이재명 당시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게 과도한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다라는 비판이 되게 많았고 그 특히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기자들 몇 명이 취재해서 보도하니까 그냥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 없던 일이 돼버렸어요. 그게 네. 쌍방울 그 대북 송금 사건이 그러니까 원래 변호사비 대납이 시작된 대납 겁니다. 사건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거 하다가 파다 안 되니까 쌍방울로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도 예. 어느 순간 막 취재해서 이거 아니다라고 보도하는 그 사건이 사라져버리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정적 죽이기 사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무리하게 그런 검찰이 계속 추가 기소해가지고 재판하고 할 거냐. 그게 그렇습니다. 가능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이 실제 말씀 주신 대로 그 재판 판결문에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유동규한테 그 대장동 이익금 전체 428억 예. 약속한 혐의 예. 와 관련해서도 이거 그냥 분배 나누기로 한 거에 불과해. 그래서 이거는 뇌물죄 구성에 부합하지 않아라고 네. 법원이 판단을 한 판단했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정진상 그 전 성남시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도 부정처사 후 수뢰에 해당하는 것도 무죄 인정할 수 가능성이 없다. 커 이렇게 예.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예. 그리고 관련해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대표가 민간업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금품이나 접대받았다는 증거도 없다. 없어. 네. 이런 걸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다 확인한 거예요. 자세히 읽으셨네요. 네. 아이, 그럼요. 그래서 싹 다 봤더니 이거는 말이 안 돼라고 결정을 내린 거고 이에 대해서 더 검찰이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없겠다라는 판단 속에서 항소를 안 한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걸 마치 법무부 장관 정성호 그다음에 지금 뭡니까? 검찰청장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검찰총장 권한대행 노만석. 예, 예. 노만석이 무슨 짜고 네. 마치 중앙지검장을 압박도는 탄압한 것처럼 네.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뭐 입장을 보니까 무슨 노만석 총장 대행은 뭐 법무부와 무슨 협의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중요한 사건이면은 아마 그 단위 지휘가 아닌 협의는 할 수 있겠죠. 그거는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의 본질은 예를 들어서 일반 사건과는 달리 정적 죽이기로 검찰이 조작 수사를 했던 사건에 대한 어떤 일차적인 평가가 법원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사건은 이러이러한 경위에 수사가 됐고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로 무죄를 쓴다라고 네.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 사건 자체가 무리한 수사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예. 무죄가 나면 거기서 그만두는 것이 사실 정의에 부합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사건이 뭐 일부는 공소시효가 완료돼서 그렇고 무죄가 났는데 네. 그 부분 이미 배임죄하고 내용이 똑같아서 배임죄가 유죄 판결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가사 100번을 양보해서 해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뀐다 하더라도 형량이 변하는 건 없어요. 배임죄로 이미 다 배임죄로 다 처벌로. 평가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배임죄 처벌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똑같은 건데 예. 유죄가 된다 해서 형이 다만 1개월은 늘겠냐? 그게 아닌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예. 당연히 무의미한 무용한이라고 표현하죠. 무의미한 항소는 하지 않는 것이 맞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혁된 검찰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네. 그다음 제가 형제복지원 사건 뭐 이런 얘기도 듭니다만은 무조건 검찰이 항소 상고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네. 우리는 무오류의 집단이야. 우리가 기소했는데 왜 무죄 써? 우리는 끝까지 갈 거야.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고집 같은 거거든요. 예. 그걸 좀 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특히 과거 이런 흑역사인 예.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태세를 전환해서 그걸 우리가 잘못했어. 네. 이건 항소 그만할게. 이게
개혁되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예. 저는 얘기할 수 근데 있습니다. 오늘 보수 언론들이 다 뭐라고 쓰고 있냐면요. 검사라면 내릴 수 없는 결정이다. 이것을 이제 노만석 대행이 했기 때문에 현직 무슨 뭐 부장검사 그만둬라. 일종의 이제 이 프로스를 통해서 반격을 꾀하는 것처럼 보여요. 네. 솔직히 말하면 그 지규현 판사가 그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가지고 내란 속에 윤석열 풀어줬을 때 심우정 검찰총장이 예? 한 거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지시한 거? 누구 예. 하나 얘기 똑바로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이게 조직적으로 반발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항상 선택된 조직적 반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검사라면 내릴 수 없는 결정이다. 다 검사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노만석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방금 말씀하신 김건희 무혐의 할 때, 네. 그 다음에 그 즉시항고 포기할 포기할 때, 그때는 다 조용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한동훈 전 장관이 실제로 윤석열 그 징계 사건 네. 1심에서 윤석열이 졌습니다. 네. 근데 법무부가 이겼고, 근데 2심에서 대충 해가지고 법무부가 졌거든요. 네. 그걸 상고 포기했잖아요. 네. 그럴 때 아무 말도 안 하던 사람들이 네. 이제는 마치 검사라면 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집단 사람들 반발. 윤 어게인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윤 어게인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아. 저는 약간 그 의심을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한동훈 예. 전 장관 페이스북을 좀 확인하고 예. 올려고 했는데 그게 제가 기사로 보기에는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한동훈 장관이 이게 지금 거의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이게 곧 뭐 저기 항소를 뭐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0시 딱 돼서 뭐 예.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아마 한 걸로 저는 그렇게 기사를 봤어요. 맞는지 대장동 항소 포기 조국 사태보다 100배 심각 정성호 탄핵해야 이런 근데 주장을 이제 했네요. 그게 아마 그 예. 시간으로 그때 아마 예, 거의 예. 실시간으로 했을 거 예. 하는 걸로 지금 예. 그렇게 보도를 봤는데 검찰이 자살했다. 그게 그래서 저는 검찰 내부에서 거기하고 통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검찰 내부가 한동훈 대표하고 네, 왜냐하면 내통하고 보십시오. 있다. 아무도 이게 지금 대장동 사건이 지금 항소가 어떻게 뭐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논의가 되는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우리 잘 모르죠. 보도를 예. 보고 알았고 예. 그게 항소 기한이 일주일인지도 모르잖아요. 예. 한동훈 대표도 제 아무리 검찰 출신, 저도 검찰 출신이고 그거를 뭐 카운팅을 하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아마 거의 실시간으로 예, 자정부터. 자정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예.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라고 저는 봤습니다. 한동훈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저는 검찰 그렇게 봤어요. 내부에. 그러니까 저는 보십시오. 의심입니다. 의심. 의심입니다. 고발하지 의심이에요. 마시고요. 예. 한동훈 그 전 대표가 이거를 저 대장동 사건 항소 안 할지도 몰라. 내가 한번 카운트다운을 계속 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잠깐만 11시 아직 안 했네. 확인해봐.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조금 저는 이상하다. 그런 문제 제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보도는 뭐 완전히 뭐 금요일 날 네.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날을 네. 오후 2시 18분부터 실시간으로 다 기록을 했어요. 이거는 네. 검찰 내부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도대체가 쓸 수 없는 내용이에요. 오후 2시 18분 중앙지검 4차장 정진우 부지검장 항소장 결재 공판팀 그 법원의 직원 파견 대검 승인 대기 오후 7시 30분 대검 반부패부장 항소 재검표 지시 중앙지검 4차장 대검 설득 나서 오후 9시 50분 쭉 나와요. 11시 53분 그래서 끝날 때까지 딱 체크를 전체를 이거 상세하게 누가 내부에서 본 정리를 사람 했네요. 예. 정리해서 알려준 거예요. 법조 네. 기자들한테. 이거 어떻게 압니까? 2시 18분, 7시 반, 9시 53분, 10시 20분, 11시 20분, 11시 53분.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앉아서 쓴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자들한테 풀한 겁니다. 그 상황을 그러니까 아까도 했듯이 일반인 기자나 뭐 저도 포함해서 일반인이 이게 지금 항소기간 만료가 되는지 네. 그다음에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그다음에 법원에 항소장이 제출됐는지 여부는 일반인이 도저히 알 수 없거든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야 아직 1시간 남았어 이런 거를 말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정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죠? 정보가 예.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렇습니다. 저도 정보가 없었으니까. 예. 제일 마지막에 오후 11시 53분 4차장 지검장님이 불허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장 제출 마감 이렇게 해서 기록을 만들어서 배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자들이 쓴 건데 중요한 건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항명 아닙니까? 저는 그렇죠. 집단적인 항명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어게인을 꿈꾸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정권에서 부역했던 네. 아주 그 못된 검사들이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지금 주동이 돼서 예. 이 일을 자기들이 했던 게 또 대장동이니까 예. 대장동 수사니까 그거를 기화로 또 뭉치고 이렇게 반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수사 옳다는 게 입증이 될 때까지 네. 우리가 수사했으니까 반드시 꼬린 시켜야 되고
그 대상이 국민들이 투표해서 대통령으로 뽑아 놓았다 하더라도 다시 재판해서 끝내 꼬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선민의식. 이래서 수사기소 분리돼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래서입니다. 네. 왜냐면 내가 수사한 사건이 반드시 꼬린돼야 돼. 반드시 꼬린돼야 되고 반드시 유죄 나와야 돼. 예. 이렇게 하니까 무리하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이상한 아까도 얘기했듯이 변호사 대납 사건에서 갑자기 쌍방울 사건으로 막 가고 어떻게든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역으로 수사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사태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오늘 보니까 여야가 합의를 한 것 같은데요. 법사위가 내일 오후 30분, 내일 오후 4시 30분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대장동 항소 포기 긴급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언니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오면서 그 카톡 간단히 길어가지고 쑥 한번 봤는데요. 4시 반에 열린다는 것만 지금 열리구나 했는데 오늘 그 출근길에 노만석 대행한테 법무부 지시 받았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에 땡땡땡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의원님께 시간이 없어서 이거 꼭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검찰이 이 사건 대장동 사건 관련해 가지고 추징액이 7,814억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법원이 인정한 액수는 473억이에요. 네.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어떻게 했길래 추징액이 거의 1조 원대라 해당하는 7,814억이나 되는데 이거 못 받게 생겼다. 자기들 이제 업무상 배임이라고 수사해서 이렇게 공수상 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합친 금액인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조금 액수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돼요. 네. 법원에서 어떻게 인정했냐면 이게 이제 이 대장동 사건으로 총 5,916억의 이익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성남도시공사가 50% 플러스 한 주 그러니까 과반 한 50 그러니까 50%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남도시공사가 가져갈 돈이 그 반입니다. 반. 그러면 2,958억 원이거든요. 자, 그럼 2,958억 원을 성남도시공사가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 성남도시공사는 1,830억만 확정이익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이게 배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958억을 갖고 와야 되는데 1,830억만 가져가지 않았냐. 근데 그때는 사실은 집값도 땅값도 낮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냐 마냐 이러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분양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초반에 대장동. 결국은 과거의 사건을 사후에 이렇게 평가해 보면 배임이 아닐 게 뭐 있겠어요. 그건 그렇죠. 너무 길어지니까 차치하고 그건 말도 안 되지만 차치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특경법 위반해서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특경법을 안 간 거예요. 그냥 일반으로. 근데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1,128억 못 받지 않았냐? 1,128억을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1,128억이 결국 민간한테 안 갈 이익이 민간한테 가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죠? 결국 그렇죠. 고소는 안 갖고 와. 그러면 그중에 김만배가 49% 지분을 갖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김만배는 552억의 이익을 낸 거야. 그중에서 그 유동규한테 준 5억, 그다음에 유동규한테 약속한 428억을 추징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머지 뭐 짜실하게 좀 그러니까 또 이런 거 해서 합쳐서 그런 건데 473억. 이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무슨 추징을 할 수 있는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보수 언론이 지금 제일 크게 잡는 게 세상에 7,814억을 우리가 추징해서 받아서 국민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거를 못 받게 생겼다. 그게 이제 그쪽의 이제 프레임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다른 언론에 가서 이런 얘기했는데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된 거 제가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된 게 뭐 있어요? 내가 반문을 했어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받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이 재판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항소를 안 함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가 유리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유리해진 게 뭡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해요. 그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유리해진 게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공격하냐면 이재명 대통령 유리하다 이렇게 말을 못 하고 야 추징할 수 있는데 못 했잖아.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추징에 대해서 보면 뭐냐면 지금 김만배가 552억의 이익을 받았는데 428억 400 몇 억이죠. 아무튼 그 정도를 428억 추징한 것은 법원에서도 이 정도 이익이 났으니까 우리 이 정도 추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몰수거든요. 옛날에 범죄수익 은닉에 관한 법률에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원래 몰수지 못하게 돼 있는데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문제는 배임이나 횡령처럼 피해자가 있는 재산도 몰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추징을. 예. 그걸 어떻게 하냐? 추징해서 피해자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국가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무슨 손해배상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피해를 그쵸. 회복하기 예. 어려운 상황이면 국가가 대신 뺏어서 줄게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추징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성남도시공사에 줍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임의적 그러니까 이거를 법원에서 몰수 추징 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건이에요. 예. 보통 잘 안 해요. 일반 배상 명령처럼. 그러니까 예. 형사 사건에서 이 민사 사건 같이 하는 배상 명령 같은 거 예. 웬만하면 잘 안 그 민사 가서 다투세요 민사. 보통 한다면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 거의 잘 안 하는데 오히려 좀 한면이 있다고 보이고 예.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성남도시공사가 실제 이 사람들하고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사건 기소되면서 추징 보전 명령 2천억에 대해서 추징 보전 명령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남도시공사 거기에 지금 재산이 묶여 있거든요. 예. 그걸 묶고 소송하면 몰수 추징하고 똑같은 효과를 그러네요. 내는 거예요. 예. 꼭 여기서 안 해도.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항소 포기에서 확정된 것이 누구한테 이득이지 따져보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야 추징할 수 있는 거 못했잖아. 예. 마치 국가가 예.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걸 다시 하면 뺏어서 피해자한테 성남도시공사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보수 언론에서 그런 거예요. 야 성남도시공사 뺏어줘야지 안 줘 이 말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핑계에 불과하다 예. 이렇게. 10시지만 의원님께 꼭 이건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우 지검장 네. 이분은 뭐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엄청나게 탄압받아서 그 검찰 떠날 수밖에 없는 이 불의에 항거하는 코스프레입니다. 저는 코스프레고 네. 마치 독립운동가인 것처럼 하고 나가야 이제 뭐 장사가 될 거고 저는 이제 뭐 약간 우스갯소리 섞어서 한 얘기입니다만은 예. 이런 겁니다. 노만석 총장 대행의 얘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정진우 검사장 중앙지검장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했다라고 명시하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공식 성명에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서로 협의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정진우 검사장이 내가 뭐 관철시키기 위해서 난 나간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때 협의해 놓고 이게 검사들한테 혹시 일부 정치 검사들이 뭐라고 할까봐 네. 빠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중앙검사장까지 본인은 했고 예. 이제 자기 챙길 거 다 챙겼고. 검찰 그렇죠. 예. 검찰 1년 남았고 네. 이제 또 어차피 나와서 또 인생 이모작 해야 되고 그러면 어디 로펌 김앤장 가야 되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 이익에 충실한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래서 챙길 거 다 챙겼어요. 중앙지검 주검장 했으면 진짜 뭐 더 할 거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챙겨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돈 벌러 나간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저는 말하면. 굉장히 유감이다 이렇게 네. 그거는 너무 부적절한 것이고 끝까지 대검하고 같이 이렇게 했으면은 본인이 책임을 지고 설명을 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 네. 이게 따뜻한 태도였다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왜 이재명 정부에서 정진우 같은 기회주의자? 이런 사람을 왜 중앙지검장에 시켰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평가로 했겠지만 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자기가 얻을 거 다 얻고 돈 벌러 나간 겁니다. 예? 나갈 사람 나간 거예요. 근데 마치 무슨 굉장히 의로운 일을 하다가 조직의 어떤 반발을 이겨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조직을 떠난 아주 의로운 선배 검사인 것처럼 저는 검찰이 곧 1년 내에 해체되니까 빨리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 조만간 해체되는데 야 여기 더 있어봐야 그렇죠. 안 돼. 얼른 나가자. 다만 1년 남았을 때라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얍실하다. 매우 유감입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몰수 추징은 아까 좀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네. 아무튼 이게 가만 놔둬도 성남도시공사가 민사소송을 다 받아낼 수 있다. 받아낼 수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할 걱정 안 이유가 하셔도 된다. 1도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알아서 다 한다. 순전히 핑계다. 몰수 근데 추징 지금 못하겠다는 생각해 거. 보면 그 전체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 그죠? 그리고 정치 검찰들 한마디만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너무 성남도시공사를 위하고 있다. 네. 예, 그리고 그렇게. 유동규를 너무 위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유동규를 너무 위하고 있다. 있다. 왜 이렇게까지 위하고 있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다. 곧 밝혀집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아무리 과거처럼 이런 프레임을 씌워도 이거 취재해서 따박따박 보도하는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훅훅 여론이 안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